옛날에 어느 작은 집에 3마리 아기 돼지와 엄마 돼지가 살았어요. 이제 집을 떠나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시간이 되었어요. 엄마는 아기 돼지들을 옆으로 불러 모았지요. 얘들아,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때가 되었구나.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거라. 하지만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렴. 그게 살아가는데 유일한 최고의 방법이니까. 슬프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새 아기 돼지는 엄마에게 인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어요. 얼마 뒤 그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작은 땅을 발견했지요. 막내 돼지는 지프로 집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빨리 또 쉽게 집을 지으니까 많이 놀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막내는 하루 만에 집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는 형들을 향해 소리쳤죠. 형아들, 나는 다 지었지롱. 첫째 아기 돼지가 그 집을 구경했어요. 좋아, 근데 이 집은 튼튼해 보이지 않는걸? 늑대가 오면 어떻게 해? 막내 아기 돼지는 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걱정 마, 그런 일은 없어. 그럼 왜 미리 말 안 해줬냐고 하기 없기다. 둘째 아기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기로 했어요. 숲에서 모은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아늑한 집을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의 집은 3일 만에 완성됐어요. 지프로 만든 막내의 집보다는 튼튼해 보였죠. 그때 첫째 아기 돼지가 집을 구경하러 왔어요. 사랑하는 동생아, 진짜 잘 만들었다. 근데 안전해 보이지는 않아. 늑대가 왔을 때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둘째가 대답했어요. 걱정 마, 무척 안전하다고. 그래, 좋아. 그럼 원망 말아라. 두 아기 돼지가 새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첫째 아기 돼지는 끊임없이 일을 했어요. 왜냐면 바위와 벽돌로 집을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두 동생들은 큰형의 노력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형도 우리처럼 빨리 만들 수 있는데 왜 힘들게 그러고 있어? 형은 겁이 많잖아. 큰형은 두 동생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일주일 내내 일했고 벽돌과 바위로 된 집을 만들었어요. 다음날 배고픈 늑대가 그들의 집 근처에 도착했고 지프로 만든 집 앞에 섰어요. 막내 아기 돼지는 지프로 만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때 늑대가 노크했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그럴 수 없을걸요. 내 집은 튼튼하니까요. 늑대는 씩씩거렸어요. 그리고는 집을 향해 바람을 불었어요. 막내 돼지는 버텨보았지만 도망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나뭇가지로 만든 형의 집으로 도망쳤죠. 그는 문을 두드렸고 둘째 아기 돼지는 문을 열어 막내 돼지를 집 안으로 대피시켰어요. 형아, 빨리 문 닫아. 늑대가 들어올 거라고. 걱정 마. 이 집은 부수지 못할 거야. 늑대는 둘째 아기 돼지가 나무로 만든 집에 도착해 소리쳤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그러지 못할걸요? 그 늑대는 심술이 나서 바람을 불었고 집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두 아기 돼지는 형의 집으로 달려 늑대를 겨우 피할 수 있었죠. 늑대가 오고 있어. 우리 이제 어떡하지? 첫째 아기 돼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걱정 말라고. 늑대는 이 집에 못 들어올 테니까. 잠시 후 배고픈 늑대는 첫째 아기 돼지의 벽돌집에 도착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좀
들어가게 문을 열어다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집을 불어서 멀리 날려버리고 말 테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넌 못 들어오니까. 늑대는 너무 화가 나서 씩씩거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벽돌집은 부술 수 없었죠. 계속해서 애썼지만 벽돌 한 장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마침내 지친 늑대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어요. 그는 지붕 위 굴뚝을 보고는 오르기 시작했어요. 늑대가 지붕 위로 올라 굴뚝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눈치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재빨리 벽난로에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장작 위에 물을 데우기 시작했죠. 늑대는 굴뚝 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바로 그 뜨거운 물 속으로요. 구해줘, 제발. 뜨거워. 몸이 너무 뜨거워. 구해줘. 마침내 날 꺼내줘. 늑대를 물리친 아기 돼지 삼형제는 기뻐서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다음 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의 집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막내 아기 돼지가 엄마 옆으로 왔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무얼 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이요. 정말 열심히 한다면 그게 성공이라고요. 그날 이후 아기 돼지 동생들은 더 이상 게으르지 않았어요. 형처럼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살았답니다. 멀고 먼 어느 옛날에 새 아들과 방앗간 주인이 살았어요. 방앗간 주인은 형들에게는 방앗간을, 막내 아들에게는 고양이를 남기고 죽었어요. 막내는 무척 화가 났어요. 형들과는 달리 그가 가진 것으로는 뭔가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는 고양이를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너는 대체 고양이를 가지고 뭘 할래? 먹을 수도 없고. 그때 갑자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고양이가 대답을 하지 뭐예요? 주인님은 정말 저를 모르시네요. 나는 주인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다고요.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었어요. 너 어떻게 된 거야? 빈 가방과 모자, 그리고 부츠를 가져다 주시면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죠. 놀라워하며 남자는 혼자서 생각했어요. 말을 할 수 있다면 뭔가를 알고 있을 게 분명해. 좋아,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남자는 고양이가 부탁한 것들을 가져다 줬죠. 고양이가 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더니 거울 앞으로 가서 자세를 취해 보였어요. 그러더니 양상추와 당근을 가방에 넣고는 일어섰죠. 숲에 다다르자 고양이는 가방을 열고 바닥에 놓았어요. 오래지 않아 신선한 야채 냄새를 맡은 흰 토끼가 나타났죠. 양상추와 당근을 먹으려고 그 토끼는 가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고양이가 재빨리 가서 가방을 꽉 묶고 토끼를 잡고 말았어요. 고양이는 토끼를 제 주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궁전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경비병에게 왕을 만나러 왔다고 말했죠. 모자도 쓰고 부츠도 신은 고양이가 말을 하자 그 경비병들은 왕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존경하는 폐하, 카라바스 왕자님의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좀 전에 국왕 폐하를 위해 카라바스 왕자님이 이 토끼를 잡으셨죠. 왕은 이 선물에 무척 감격했어요. 이후로도 그 장화시는 고양이는 계속 동물을 잡아 왕에게 선물했죠.
그러자 왕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왕자의 자상함과 부유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호기심은 날로 커져가고 어느 날 고양이가 울었어요. 네 주인은 젊은이야? 젊고 무척 잘생기셨죠? 부자인가? 물론 대단한 부자시죠. 국왕폐하께서 왕자님의 궁전으로 오신다면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과 왕비는 그 잘생긴 왕자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무척 행복해했어요. 그 고양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우리 공주에게 딱 어울리는 남편이 되어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왕국에도 좋은 일이고요. 왕비가 말했어요. 며칠 뒤 고양이는 왕과 왕비가 공주를 데리고 궁전을 나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오늘 내가 기다리던 날이 왔군. 바로 주인님에게 달려갔어요. 주인님, 지금 당장 강둑으로 가셔야 해요. 따라오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여긴 왜 온 거야? 수영하러요. 수영이라고? 난 수영할 줄 몰라. 그럼 더 좋고요. 빨리 옷을 벗으시고 강으로 뛰어드세요. 믿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니까요. 고양이가 시키는 대로 강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그 고양이는 덤불 뒤에 주인님의 옷을 숨겼어요. 왕의 마차가 강 옆을 지나가고 있을 때 장화시는 고양이는 그들에게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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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스 왕자님이 물에 빠졌어요. 그 왕은 즉시 부하들을 강으로 보냈어요. 부하들이 남자를 구하고 있을 때 고양이는 왕에게 도둑들이 주인님의 옷을 훔쳐갔다고 말했어요. 왕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최고의 옷을 왕자에게 주도록 해라. 새 옷을 입은 그 젊은 남자는 정말로 왕자처럼 보였어요. 그가 왕의 마차 쪽으로 다가가자 공주와 왕비는 그를 보았어요. 그 젊은 남자는 왕 옆으로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저희 주인님이신 카라바스 왕자님은 국왕폐하를 저희 궁전으로 모시길 원하세요. 제가 얼른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는 재빨리 달려갔어요. 그 젊은 남자는 자신이 왜 카라바스 왕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고양이에게 무슨 생각이 있을 것 같아 침묵을 지켰어요. 공주는 그 잘생긴 왕자를 보고는 바로 사랑에 빠져버렸죠. 장화시는 고양이는 무시무시한 거인의 성으로 달려가면서 길을 따라 일을 하고 있는 농부들에게 소리쳤어요. 왕이 곧 오십니다. 왕께서 물으시면 이 땅은 모두 카라바스 왕자님의 땅이라고 대답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내리실 겁니다. 장화시는 고양이는 달려가면서 동시에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반복해서 일러주었어요. 왕의 마차가 그 길을 지나가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왕은 그 남자가 이 드넓은 땅을 모두 가졌다는 것이 무척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행복했어요. 한편 장화시는 고양이는 거인의 성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죠. 문은 큰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모자를 쓰고 장화도 신은 고양이를 본 거인은 무척 놀라워했어요. 고양이는 말하기 시작했고 거인은 더 놀라고 말았죠. 안녕하세요, 거인님. 넌 누군데 내 성에서 뭐하고 있는 거니? 고양이는 그의 계획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말씀드려야겠군요. 저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저희 국왕께서 당신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사실이다. 예를 들면 거대한 사자로도 변신하실 수 있다죠? 물론이지. 아주 쉬운 일인걸.
놀라운 마법으로 그 거인은 엄청나게 큰 사자로 변했어요. 장화시는 고양이는 무척 겁을 먹었고 말하려고 최대한 높이 점프했어요. 진짜네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거인은 다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엄청난걸요? 그렇지만 작은 동물로 변신하는 건 못할 것 같네요. 확실하지 않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능해. 그래요? 그럼 아주 작은 생쥐로도 변신할 수 있어요? 그 거인이 너무 큰 소리로 웃어서 함께 있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마법을 써서 작은 생쥐로 변신했어요. 생쥐로 변신한 거인을 보고 고양이는 재빨리 생쥐에게 달려가 한 입에 삼켜 그 거인을 없애버렸어요. 한편 왕의 마차는 거인의 성에 도착했어요. 고양이는 재빨리 가서 왕을 맞이했죠. 카라바스 왕자님의 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국왕폐하. 왕과 왕비, 공주뿐만 아니라 그 젊은 남자도 감탄하며 성을 바라보았어요. 성 쪽으로 걸어가면서 왕비는 그 젊은 남자에게 물었죠. 왕자님은 결혼하셨나요? 아니요. 당신의 따님을 제게 주시면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드립니다. 이 거대한 성에서 왕자와 공주를 위한 거대한 잔치가 준비되었고 그들은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는 곧 결혼을 했답니다. 보셨죠, 주인님?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드렸습니다. 그날 이후 장화시는 고양이는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어요. 그들은 함께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았답니다.